워싱턴에서는 마침내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모스크바에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어떤 경고를 전달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참고로 크렘린에서도 마침내 이 방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는 예고 없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폴리티코 두 곳에서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침략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 괜히 간 것이 아니며 이번 방문에서 뭔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초기 변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 나리슈키는 결국 자신이 CIA 국장을 만났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논의됐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인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분석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왜 그런지 이야기해 봅시다. 실제로 CIA 국장이 모스크바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 목적이 확인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폴리티코 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보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레드클리프가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목적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론 소식통에 따르면 레드클리프는 러시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그곳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CIA 국장이 러시아 고위 관계자 중 누구와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은 푸틴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외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리슈키는 자신이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와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회의는 업무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양측은 정보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나리슈키는 이번 만남에 특별한 점은 없었으며 이러한 접촉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의 형식적인 변명인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나리슈키니 말하길 이건 그냥 두 정보기관 요원의 평범한 만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에서는 CIA 국장, 다른 사람인 윌리엄 번스가 2021년에 5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상적인 일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군용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푸틴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나토,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했죠. 그럼 씻지도 않은 러시아인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잘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가들이 나토,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 머리 위로 완전히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미군 수송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하는데 페스코프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비행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죄송하지만 속이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이런 중요한 심리적 맥락을 따로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들로 미국 정보기관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때로는 크렘린의 나토 관련 주장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정보기관들이 내놓는 평가보다 푸틴에 대해 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푸틴에게 다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레드클리프 본인은 대체로 러시아에 대해 강경파로 여겨집니다. 즉, 트럼프가 바로 이 인물을 모스크바 임무에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는 스티븐 비트코프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는 푸틴을 온갖 방식으로 치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친 우크라이나 성향인 레드클리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양측의 공식 인사들이 이 문제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애쓰는 게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존 레드클리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중앙정보국장이고 트럼프가 그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말 뭔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젤렌스키와 푸틴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이 방문을 일상적인 출장이라고 불렀고 나토의 결의 확인이나 이란에 대한 제재 혹은 러시아의 영국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전에 트럼프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레드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고 뭔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 자신의 입장에서 페스코프는 레드클리프의 방문 목적이 정보기관 간의 접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직접 만남은 없었습니다. 페스코프는 CIA 국장과 러시아 정보기관 간의 협상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단지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접촉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위기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즉 키릴 부다노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공식 논평을 기다립시다. 내가 알기로는 원래는 다른 장소에서 계획되었던 이 방문이 옮겨졌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주제는 두 나라 간의 관계였습니다. 논의된 주제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 만남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나토 국가들에 대해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경고하기 위한 방문이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인용하자면 공개적인 발언에서 신중함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 자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8월 25일 C-17 군용기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향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를 떠날 때까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유크레인 컨텍스트는 참고로 이 채널은 키릴 부다노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인용하자면 모스크바에서 비공개 협상 중 몇 차례의 그리 길지 않은 대화에서 논의된 일부 측면과 문제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과 러시아 관리들 간의 대화에서 말이죠. 나중에 미국 공군 수송기에 이러한 특수보호 캡슐이 설치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캡슐 내부는 작은 호텔 객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안에 존 레드클리프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불안이 생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는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뤘던 정보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칼리닝그라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동원 훈련을 실시하며 국방부 인프라가 신병을 받아들이고 식사와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새로운 평가는 이전에 더 낙관적인 전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망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나토를 도발할 결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심지어 소규모 지상 침공까지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들은 나토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행동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렘린이 나토 동맹과 영국의 신임 총리인 앤디 버너멈을 상대로 심각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크렘린은 참고로 대변인 마샤 자하로바의 입을 통해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영국에 대한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 로베르트 카우나스는 크렘린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크렘린과 푸틴에게는 새로운 긴장 고조와 또 다른 승리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 가장 가까운 목표는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 즉 제한적인 지상 침공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벨라루스의 역할도 별도의 주목을 받을 만하며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와 유럽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위해 바로 벨라루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렘린은 독재자 루카셴코에게 압력을 가해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Даром для открытия второго фронта. 이와 관련해 포린 폴리시의 평가를 인용하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유럽은 러시아와 명백히 연관된 점점 더 대규모의 파괴 공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판돈을 올릴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아직 국경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8월 상반기에만 해도 유럽에서는 여러 건의 파괴 공작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크렘린은 유럽 도시들에서 테러 행위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푸틴이 이전에는 나토의 반응을 두려워해 유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토는 제5조를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말하자면 너무 멀리 나갔다고 생각되면 물러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설령 대응하더라도 그 대응은 상당히 신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기관 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 보이려 했던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두 개의 권위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에게 발트 3국 공격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경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워싱턴은 리투아니아에서 독일에 이르는 나토 동맹국들이 수개월 동안 경고해온 그 위협의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와 동시에 각 측은 이 정보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도 뭔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크렘린은 정보기관 간의 접촉에 대한 의례적인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키릴로 부다노프의 신중한 태도를 보면 공개적으로 이 대화에 끼어들기보다는 러시아와의 자체 협상 경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표현들 뒤에는 똑같이 불안한 본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정보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국 나토의 결의를 시험해보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유럽이 몇 달째 모스크바와 명백히 연관된 점점 더 대담해지는 파괴 행위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